어떤 말과 어떤 말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해석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주, 술 구조가 있고 하나가 수식 구조가 있습니다. 수식 구조는 다시 두 가지. 하나가 관용어 플러스 명사의 수식 구조가 있고, 자, 이 말이 좀 낯설면 이래 생각하십시오. 관용어는 우리 국어에서 해석이 어떤 어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이게 관용어입니다. 두 번째, 부사어 플러스 뭐 동사랄까요? 용언이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용언은 우리 문법 시간에 배울 때 동사나 형용사를 가지고 용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부사는 해석이 어떻게로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1번인가 2번인가의 판단은 요 뒤에 있는 말의 품사 있죠. 요 품사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1번과 2번의 시비는 좀 쉬울 것입니다. 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런데 이 어순은 우리말 어순과 같죠. 같으니까 자,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 그 우리 단어를 합성시키는 방법에서 통사적 합성법이라는 것이 있고 비통사적 합성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통사적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해석의 순서가 반대입니다. 이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말과 어떤 말을 만났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말 어순과는 역순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술, 목 구조가 있고 하나가 술, 보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국어에서 보는 되다, 아니다, 앞에 놓는 말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한문에서의 보의 개념은 그 개념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해석되는 말 중에서 이게 목적어가 아니죠. 그러면 전부 다 보으라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렇게 해석되는 말 중에서 이것이 목적어가 아니면 전부 다 보으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건 우리말 어순과는 역순이니까 따지면 비통사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확장의 내용이 사실은 교재 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데 4페이지는 버리십시오. 그까지는 안 나올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이제 5과목 중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공부의 부담을 좀 적게 줘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땐 국어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고요. 또 생소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시간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과목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대표가 일단 영어는 늘 어려우니까, 그죠? 네, 그러고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학이라는 것은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내년 시험까지 그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론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은 90과정, 벌써 시작했죠? 11, 12 과정, 그럼 올해가 끝이 나요. 1, 2 과정, 그리고 3, 4 과정 하면서 국가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만 딱 시계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온전하게 이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의 과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국어는 부담을 좀 줄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부터 9월 과정부터 기본반도 그렇고 2&2도 그렇고 지금 이 수업도 그렇고 양을 조금 줄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줄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만 집어넣었으니까. 그래도 4페이지 이것은 빼십시다. 그럼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자, 뒤로 5페이지 문제 보십시오. 문제입니다. 한자의 구조가 운집과 동일한 것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운집.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운집이 구름이 모이답니까? 구름처럼 모이답니까? 그 왜 흔히 운동장에 운집해 있는 군중들 이런 말 쓴다입니까? 그러면 구름처럼 모여 있는 이렇게 해석되지 않습니까?
일단 해석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구름처럼 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과 2번 중 하나겠죠. 그죠? 구름처럼 모이다. 필요하면 구름처럼 모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두시든지. 근데 1번은 아니죠. 주술 구조는 아니란 것입니다. 2번이죠. 2번 중 몇 번일까요? 보십시오. 구름처럼 모이다. 동사이죠. 용언이죠. 그러니까 2번 중 요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말의 품사를 가지고요 1번과 2번을 구분하면 쉽다 그랬죠. 그래서 2번 중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일출. 해석합시다. 해가 뜨다. 뭐 이렇게 해석되겠죠? 해가 뜨다. 자, 이 순서니까 1번과 2번. 근데 이것은 해가 뜨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술 구조이죠. 주술 구조. 2번 서행. 뜻은 알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가다. 그럼 자연스럽게 숫자는 무슨 숫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천히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학문할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뭐 천자문을 가지고 한자 어휘를 다 익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낱말의 뜻은 대충 알고 있으니까 뜻을 가지고 그 한자의 뜻을 역으로 유추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세행은 천천히 가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천천히 숫자구나.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그 해석의 순수가 천천히 가다 이 순서니까 일단 1번과 2번 중 하나. 그 중에 1번 아니죠. 2번이죠. 자, 2번 중 몇 번일까요? 천천히 가다. 이거 동사네요. 그렇죠? 2번 중 2번이죠.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독서. 해석합시다. 책을 읽다. 맞죠? 책을 읽다. 그럼 자연스럽게 독자는 무슨 독자겠노? 그러면 읽을 독자가 되겠죠? 그렇게 익히시면 돼요. 책을 읽다 이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요 순서니까 3번과 4번 중 하나. 그 중에 몇 번이에요? 책을이죠. 책을이니까 목적어죠? 이게 목적이니까 3번이죠. 술, 목, 구주다 이 말입니다. 자, 좋았어. 4번 유죄. 해석하십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자, 이 순서가 3번과 4번. 근데 잠깐. 죄가죠. 그러니까 목적어 아니죠. 이게 목적어 아니면 이게 뭐라고요? 각 보호라 그랬죠. 목적어 아니니까. 이게 술보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의 보호의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답은 2번. 2번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등산. 우리 해석은 할 수 있다죠? 해석 한번 해보십시오. 산에 오르다. 맞죠? 산에 오르다. 좋아. 자, 이 순서입니다. 필요하면 산에 오르다 뜻을 한번 적어두시든지. 자, 요 순서니까 3번과 4번 중 하나. 근데 산에입니다. 목적어 아니죠? 목적어니까 술보 구조로 보시면 되죠. 술보 구조. 됐고, 자, 1번 보십시오. 출래. 한번 대충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그치, 봄이 왔다. 봄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봄이 온다. 이 순서니까 여기서는 1번이네. 추술 구조. 됐고, 2번 명월. 물읍시다. 이게 밝은 달입니까? 달이 밝답니까? 그래서 밝은 달이겠지. 밝은 달입니다. 그죠? 이게 밝은 달입니다. 멸공할. 자, 요 순서니까 이것은 1번과 2번 중 하나. 그중에서 밝은 달. 달. 품사 명사네. 명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2번 중 1번이 되겠죠? 2번 중 1번. 좋아. 3번 호명. 대충 해석하십시오. 그렇죠. 이름을 부르다. 맞죠? 이름을 부르다. 그럼 자연스럽게 호자는 무슨 호자? 부를 호자 되겠죠. 호명, 호출할 때 호자 있죠? 부를 호자입니다. 자, 이름을 부르다. 이게 술목 구조네. 이름을 부르다. 맞죠? 술목 구조고. 4번 하차. 자, 해석하십니다. 차에서 내리다. 맞죠? 차에서 내리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순서니까 3번과 4번 중 하나. 근데 차에서니까 있으면 목적어 아니죠? 아니가 뭔가 보죠? 술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국어에서 차에서 내리다 할 때 차에서의 문장 성분이 뭘까요? 우리 국어에서는 그렇지, 부사지. 우리 국어에서는 야가 문장 성분이 부사어예요. 근데 한문에서는 이것을 부사로 보지 않고 보어라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문에서의 보호의 개념은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좀 확장시키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다시 조, 변, 석, 개 이렇네요.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보통 이 사자성어는 두 자씩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쉽습니다. 자, 아침에 바꾸고 저녁에 고친다. 자, 요 순서니까 1번과 2번 중 하나. 그 중에 1번 아니에요? 2번입니다. 자, 2번 중 몇 번일까요? 바꾸고 고친다. 동사이죠. 동사가 2번 중 2번 중 2번이겠습니다. 기죠? 좋았어. 자, 그러면 일단 1번 보십시오. 콩리, 콩론. 제가 그 뜻은 밑에 풀이를 해놨습니다. 볼게요. 헛된 이론, 헛된 논의 이 말입니다. 자, 요 순서니까 일단 1번과 2번 중 하나. 근데 헛된 이론, 헛된 논의니까 이건 1번 아니에요. 2번이죠. 2번 중 1번이죠. 2번 중 1번. 요게 다 명사니까요. 이론, 논의 이렇게 되니까. 그죠? 2번 중 1번, 2번 중 1번. 좋아. 2번 제, 자, 가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게. 재주 있는 남자, 아름다운 여자 이 말입니다. 느낌 옵니까? 자, 이 순서니까 일단 1번과 2번 중 하나. 그 중에 1번 아니니까 2번이죠. 2번 중 몇 번이고? 남자, 여자 하십시다. 명사이죠. 명사가 2번 중 1번, 2번 중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좋았어. 자, 3 갑시다. 3, 적자 생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뜻이 적자가 생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환경에 적합한 자가 결국 살아남다. 이거 아닙니까? 적자가 생존한다는 것이니까 이런 구조죠. 이것은 그냥 전체가 주술 구조입니다. 이거 전체가 그냥 주술 구조예요. 적자가 생존하다 이렇게 해요. 됐고, 자, 그리고 4번 보겠습니다. 신, 출, 귀, 물.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한자성어에 관계된 것은 음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달아요. 그럼 실제 우리 시험에 한자성어 문제는 한자만 주고 음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좀 적응을 하십시오. 우리 앞으로 경험할 한자성어 문제도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납니다. 일단은 신출 기물입니다.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놈을 해석할 때 귀신이 나타나고 귀신이 사라진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후자죠, 후자. 일단 해석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귀신처럼 나타났다, 귀신처럼 사라진다. 이 순서니까 1번과 2번 중 하나. 그중에 1번 아니니까 2번이죠. 2번 중 몇 번이에요? 나타나고 사라진다. 동사들이죠? 2번 중 2번. 2번 중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답은 4번이겠네요. 됐죠?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자, 한번 더 할게요. 연습을. 4번 한번 보십시오. 4번. 우리말의 정상적인 조법과 일치하는 형태로 구순된 말은 그랬습니다. 잠깐. 요거네. 요거 찾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봅니다. 4번의 1번 보기. 사, 소, 취, 대. 그 해석은 밑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사소치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순서니까 느낌 뭐죠? 술목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자, 뜻이 익숙하지 않으면 뜻은 밑에 참고하시라 하고요. 여튼 요 그림만 좀 그려두십시오. 자, 2번 보겠습니다. 유, 구, 무, 은입니다. 해석은 2번 있다. 그러나
할 말이 없다. 비록 2번 있지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것입니다. 유구문이요. 그죠? 자, 2번 있다, 말이 없다. 이 순서니까 일단 3번과 4번. 그 중에서 목적어가 아니니까, 그죠? 4번이죠. 술보 구조입니다. 됐고, 우리말 어순이 아닙니다. 자, 3번. 오케이. 소탐 대실입니다. 자, 해석은 할 수 있죠, 그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요 구조가 술 구조이죠. 맞죠? 자, 저 칠판에 적인 저 내용 속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순은 우리말 어순과는 일치하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건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런 식의 구순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입니다. 됐고요. 자, 4 보십시오. 살, 신, 성인이죠. 자, 보통 사자성은 둘둘씩 끊어서 보니까 살신,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느낌 오네요. 그것은 술목 구조이죠. 이렇게 몸을 죽이다, 인을 이루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순과는 다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같은 형태 한번 더 하겠습니다. 5번 보십시오. 5번. 우리말의 정상적인 조법과 일치하지 않은 형태로 구성된 말은 그건 술목 구조나 술보 구조를 찾는 것이죠. 가볼게요. 일단 1번. 행운유수입니다. 행운유수. 자, 이거 떠가는 구름, 흐르는 물 이 순서입니다. 가는 구름, 흐르는 물, 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행운유수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순서가 1번과 2번, 그 중에서 2번. 2번 중 몇 번? 1번이죠. 요거 명사들이니까 구름과 물, 명사니까, 그죠? 좋습니다. 2번 중 1번, 2번 중 1번. 좋아. 자, 2번. 남, 부, 여, 대. 그 뜻은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 이 말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렇게 저렇게 유리하면서 떠도는 것을 두고요. 이게 남부여대 그럽니다. 아니면 피난 행렬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 행렬 6.25 때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자는 지고 주술, 여자는 인다 주술 구조죠. 우리말 어순과 일치합니다. 자, 3번 천, 코, 마, 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늘은 높다. 말은 살찐다. 주술 구조이죠. 좋았어. 4번 유, 비, 무, 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대로 직역을 할게. 비가 있으면 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쌍피만 있으면 피박설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상피 모아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 순서가 일단 뭐다? 이것은 3번과 4번 중 하나죠. 근데 준비가 있으면 이것은 목적가 아니죠. 걱정이 없다. 목적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다? 술포 구조로 보면 되겠죠. 됐죠? 답은 4번. 이것은 우리말 어순과 일치하지 않죠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그리 우리 시험에 활발하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년에 2018년도 서울시에서 한번 나오긴 했지만요.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또 어려운 이론도 아니니까 한자의 기본이라 생각하시고요. 요까지만 좀 익혀두시면 되고 너무 깊이 확장된 내용까지 보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